강산제 시감자 파종법.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제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죠. 하지만 중부지방인 이곳의 일출 시간은 06시 37분이었고 일몰 시간은 18시 46분이랍니다. 낮의 길이가 9분 정도 긴 셈이네요. 오늘 감자를 파종합니다. 품종은 수미를 선택했습니다. 감자 파종법이라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 감자 파종 모습을 시감자 준비부터 파종하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시감자 선택. 감자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감자 선택입니다. 당연히 무병종자여야 하죠. 텃밭지기들이 각자 시감자를 보관 관리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 생산 농가에서 생산한 봄 재배용 시감자를 지난 2월 24일에 구입하여 산광채와 싹 틔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시감자 싹 틔우기. 시감자 싹 틔우기는 기본 싹 틔우기와 산광채와 싹 틔우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기본 싹 틔우기는 어둠 상태를 유지한 채 싹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합니다. 1mm 정도 조금 못돼도 됩니다. 시감자 싹이 살짝 눈을 틔운 상태에서 산광채화에 들어갑니다. 산광채화 기간은 1개월 내외면 좋고 적당한 차광막을 이용하여 산광 처리를 하여 싹이 보라색과 녹색을 함께 가진 튼튼한 싹을 만듭니다. 이때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집안 따뜻한 곳에 두면 무난하며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습도는 80%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프레이로 물을 자주 뿌려 주어야 합니다. 산광채화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감자 생육기간 확보와 검은 무늬 썩은병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로 결주가 생기는 걸 예방하고 싹들이 비슷한 시기에 고르게 나와 감자 자람이 좋아져 결국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산광채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싹의 길이가 1cm 내외면 적당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조생종 수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산광채화를 한 시감자는 파종하면 한 달 정도면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싹 틔우기를 하지 않고 심으면 보통 한 달 보름 정도나 돼야 싹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보름 정도의 생육기간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품종이나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셋째, 밭준비. 감자 심을 밭은 이미 2월 하순에 속혀거토를 넣어 두었고요. 3월 11일에 1년간 보관한 완전 부숙된 퇴비를 평당 6kg 정도 넣어 주었으며 3월 17일 일요일을 맞아 비료와 토양살충제를 뿌려주고 밭가리와 두둑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약간의 비가 왔으나 저희 밭의 경우는 워낙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지라 무리가 없었으나 강한 바람과 황사 그리고 찌푸린 날씨와 낮은 기온으로 오는 추위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비료는 이론서에 따르면 NPK를 평당 33g, 40g 정도 넣으면 좋다 하나 저는 감자 전용 비료를 사용했습니다. 감자밭 두둑은 2줄 심기로 했습니다. 2줄 심기는 좁은 텃밭을 좀 더 넓게 이용하는 장점과 자급량이 준다는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둑의 폭은 90cm로 했고 마사토가 많은 땅인지라 조금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사용되는 비닐은 2줄 배색 비닐로 두께 0.015mm, 폭 120cm였습니다. 배색 비닐 가운데 검은 부분의 폭이 30cm였고 배색 부분의 폭이 각각 15cm인 관계로 두둑 가운데에 45cm를 남기고 시감자 심을 2줄 고어를 팠습니다. 고어 깊이는 15cm 이상 20cm에 가깝도록 깊게 팠습니다. 처음엔 손쟁기로 1차 고를 반듯하게 하고 괭이를 이용하여 더 깊고 고르게 2차 파기를 해 주었습니다.
2차 파주기를 한 흙은 가운데에 쌓아 두었다가 파종 후 덮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고를 파고 시감자를 심는 건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시감자를 심기 위해 구멍을 뚫으면 흙이 흘러내려 10cm 이상의 깊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2. 일일이 시감자 넣을 구멍을 파거나 검은 비닐에 구멍을 뚫을 때 작업 자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3. 구멍을 파고 심는 경우에 비해 제 나름으론 조금은 편하고 작업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시감자를 10cm 정도 깊이로 무난하게 그리고 고르게 심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4. 무엇보다 시감자를 묶고 난 후 비닐을 씌웠을 때 싹이 나올 만한 공간 확보가 용이해 4월 늦새의 피해를 그래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는 4월 초순, 지지난해는 4월 중순 끝에 늦서리가 내렸었습니다. 넷째, 시감자 자르기와 소독. 삼광체화가 끝난 시감자는 파종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쪼개기를 한 후 큐어링에 들어갑니다. 시감자 싹은 정화 우세성을 이용하여 될 수 있으면 정화 부분을 세운 후 2 내지 4등분하여 한 개의 무게가 30g 정도 되게 자르는 것이 좋으며 사용하는 칼은 뜨거운 물 등에 소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쪼갠 시감자가 크면 좋을 수도 있으나 불필요하게 시감자가 많이 들어가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때문에 한 개의 크기를 30g 정도로 했을 때가 수확량과 시감자 비용 면에서 가장 좋다는 실험 결과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감자는 쪼갤 때 완전히 잘라 토막 내지 않고 밑둥 기부를 5분의 1 정도 남겨두고 붙여놓는 것이 좋다 하여 구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번거로움 때문에 완전히 낱개로 자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감자를 소독하는 것도 검은 무늬 썩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저는 강원도산 무병 시감자를 구입한 관계로 올해는 그냥 심기로 했습니다만 본인들은 가능하면 시감자를 소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시감자 파종하기. 여기 소개하는 고을 파고 파종하는 방식은 저와 같은 소규모 텃밭인 경우에나 쓰일 법한 일인 것이며 본인들 중에서는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종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게 고을을 파고 고을 바닥에 퇴비를 한 줌 넣고 5cm 정도 흙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시감자를 놓고 다시 5cm 정도 흙을 덮는 형식입니다. 다만 저는 미리 퇴비 살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퇴비 넣는 것은 생략하고 고을 파고 바로 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대로 15cm 정도로 깊게 파놓은 두 개의 고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시감자를 심게 됩니다. 파종 간격은 35cm를 유지하며 시감자를 먼저 쭉 늘어 놓습니다. 물론 잘려진 면이 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소규모인 관계로 번거롭지만 싹 나옴의 방향도 살펴보고 가능하면 나오는 싹들이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옆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살짝 세우고 흙으로 받쳐주는 형식으로 싹의 방향을 바라잡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감자를 덮을 때 강하게 흙을 밀어 넣다 보면 시감자가 밀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나 호미, 괭이를 사용하는데 저희 경우는 괭이가 편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덮는 흙의 두께는 5cm 정도로 조금 얇게 덮으면 위에 공간이 그만큼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감자싹이 나왔을 때 비닐에 직접 닿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자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두둑 가운데 흙이 넓게 쌓여 있습니다. 시감자를 덮을 때 가운데 흙만 사용하고 양옆의 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운데 흙도 모조리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서 시감자를 덮고도 최소 5cm 이상의 골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비닐 멀칭하기. 저는 2줄 배색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춘분이 오늘 바람 대단했습니다. 비닐 멀칭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죠. 비닐 피복기를 사용하거나
누군가 도움을 주는 시간이 있다면 몰라도 저의 경우는 혼자서 손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관계로 몇 배나 더 힘들었지 싶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맞바람을 맞으며 작업을 시작했으나 10여 미터 나아갔을 때 갑자기 일어난 돌풍으로 모조리 날아가는 낭패를 본 다음에야 바람을 등에 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겨우 끝낼 수 있었네요. 바람과 맞짱뜨며 혼자 하다 보니 두둑이 모양이 조금 밉게 생겼습니다만 어쩝니까요? 이제 시감자 파종이 끝났습니다. 한 달 정도면 솟아나오는 예쁜 감자삭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품종, 밭의 토질이나 덮은 두께, 3, 4월의 기온에 따른 차이는 있을 테지만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감자 밭 만들기와 시감자 준비, 시감자 쪼개기, 시감자 파종, 두 줄 배색 비닐 씌우기까지 제가 감자 파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